안녕하세요, 네스크입니다. 오늘은 일단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그 내비게이션, 지금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을 요 아이폰을 이용해서 그 애플 카플레이어로 저 T맵을 사용했었죠. 근데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같은 T맵인데 조금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게 바로 요 아이폰입니다. 요거는 아이폰 6입니다. 2014년도에 나왔을 거고요. 맞나? 14년. 예, 아이폰 6는 2014년도에 나왔고, 요거는 아이폰 6S입니다. 요 6S는 15년 나왔습니다. 15년에. 그러니까 요게 14년 9월, 아마 15년 9월일 거고요. 지금 둘 다 현재 앱은 똑같이 깔아놨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요 설정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설정에 들어가서 요 일반 소프트웨어. 예, 바로 요겁니다. 제일 큰 거. 요게 아이폰 6S고요. 요거는 iOS 13.7을 쓰고요. 요 아이폰 6는 12.4.8을 씁니다. 즉 얘는 iOS 12를 쓰는 거고 얘는 13을 쓰는 겁니다. 12, 13이죠.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무슨 차이냐? 엄청 큰 차이입니다. 엄청 큰 차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양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이폰 6S랑 6 사이에서 iOS가 갈립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아이폰 6는 iOS 12까지 쓸 수 있고요. 아이폰 6S는 바로 13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 12를 사용했거든요.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먹통이 됐을 땐 요거 두 가지 같이 누르면은 리셋이 됩니다. 에어컨 일단 틀어놓고 지금부터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 iOS 12인 아이폰 6입니다. 꽂았고요. 카플레이어 요렇게 뜹니다. 지금 요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요 아이폰 6에서 사용 가능한 그 어플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T맵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고 요 홈 버튼은 여기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3개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니를 누르면은 지니가 제일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지니가 올라가고 T맵 누르면 T맵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음악을 누르면은 음악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죠. 근데 요 전화기는 항상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건 안 없어져요. 일단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보통 T맵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맵을 쓰죠. 내비게이션도 설정하고 설정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만약 음악을 듣다가 음악 보이는 메뉴는 이렇게 생겼죠. 이미 재생을 틀었습니다. 예,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음악 메뉴를 혹은 현재 음악의 제목을 보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음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음악에 지금 어떤 게 재생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중간에 계기판에서 소스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쪽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가 나오는지, 음악이 제목이 뭔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평상시엔 괜찮은데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옆에 타고 이제 같이 다닐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저는 봐야 되는데 아들은 음악을 다음 곡을 뭔지 틀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항상 요 음악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음악을 틀거나 혹은 홈 버튼 나가서 이제 지니를 실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다시 이걸 보다가 내비게이션 보고 싶으면 저는 다시 T맵을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보곤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다른 화면이 있더라고요. 바로 요겁니다. 요 화면.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화면을 쓰려고 하면은 바로 이 아이폰 6s 이상의 모델, 즉 여기에 나와 있는 iOS 13을 깔아야지만 그 화면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이폰 6s를 이번에 중고나라에서 하나 샀습니다. 싸게. 뭐 일단 겉은 어느 정도 깔끔하고 뭐 사용감 당연히 있고요. 2015년 모델이었으니까 한 5년, 6년째 사용하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일 필요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배터리 성능 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가져온 요 배터리, 요 아이폰 6s는 배터리 성능이 8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차에 항상 이 충전잭에 꽂혀져 있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요 아이폰 6s를 볼트에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꽂았고요. 이렇게 꽂으면은 요게 아이폰 6s의 화면입니다. 약간 다른 게 있죠. 첫째로 다른 거는 요 보시면은 최근에 사용한 메뉴가 요 좀 잘 상보 있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메뉴 버튼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T맵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똑같습니다. 별 차이 못 느끼시겠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메뉴로 가는 버튼이 네모 1개에 대해서 네모 8개로 바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이폰 그 특유의 무늬. 예전에 보면은 요 홈 버튼이 여기 중간에 사각형 네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누르시면은 메뉴로 가고, 여기서 한번 음악으로 가볼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메뉴가 조금 다르죠. 약간 차이 납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노래 들어가서 이미지 해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음악 메뉴도 뭐 요건 뭐 업데이트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버튼이 다르죠. 아까랑 보실게요. 요 버튼이었습니다. 요게 홈 버튼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홈으로 가는데, 요게 사각형 큰 거 하나랑 가로로 3개가 되어 있죠. 가로로 된 직사각형 3개. 요걸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로 요 메뉴가 됩니다. 요 메뉴가 iOS 13과 iOS 12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 음악의 제목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곡을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뭐 재생, 정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음악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음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 끝에 요 화면 누르면은 다시 내비게이션과 음악이 동시에 실행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중앙 계기판에서 확인이 되죠. 하지만 실제로 이 동승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깝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초기 ISO 13일 때는 요 아이폰의 요 지도에서만 요게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메뉴가 낫죠. 뭐 충전소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주차장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현재는 iOS 13. 얼마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iOS 13.7을 제가 깔았는데, 여기에서는 T맵으로도 요 화면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음악이 같이 재생되는 요 화면 자체가 실행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게 뭐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또 하나 또 차이 나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iOS 13이랑 차이는 iOS 12까지는 홈으로 나가면은 요 화면도 홈으로 나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플레이 실행이 됐죠. 여기에서 T맵을 누르면은 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아이폰 화면도 T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홈 버튼을 얘를 누르면은 예, 카플레이어도 홈 버튼으로 나가요. 여기에서 음악을 누르면은 음악이 바뀌죠. 이렇게 동시에 됐습니다. iOS 12까지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홈 버튼 눌러도 예, 같이 홈 버튼으로 나갑니다. 따로 멀티태스킹이 안 됐어요. 항상 같은 화면. 지도면은 지도, 음악이면은 음악,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iOS 13으로 바꿔볼게요. 예, 지금 iOS 13입니다. 홈 버튼 누른다고 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음악을 한다고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재생을 누르면은 음악이 재생은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홈 버튼을 누른다고 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에이 네스크 내비게이션 실행 화면 전체 화면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죠.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입니다. 홈 버튼 눌러도 안 가요. 멀티태스킹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얘 나름대로 쓰면 되고 뭐 이럴 수 있죠. 실제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저는 일단 여기 서버 핸드폰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쉐어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은 다른 일을 이걸로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보면은 따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실행이 가능해요. 야, 홈 버튼 눌러도 가만히 있으면 바탕화면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니 실행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렇게 지니를 실행시킨다고 해서 이 화면이 지니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재생을 누르면은 음악은 지니에 있는 재생, 요거 바뀌었죠, 음악이. 요럴 때 다시 요렇게 확인해 보면은 같은 노래 재생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다음 곡 누르면은 얘는 다음 곡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홈 버튼 누른다고 해서 전체 화면이 홈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예, 오늘은 제가 볼트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아마 현재 실제로 아이폰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현재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X나 아니면 아이폰 11 뭐 이런 모델을 아마 사용하고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실 거고, 이렇게 옛날 핸드폰 가지고 내비게이션 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차피 사용하실 거면은 조금 더 나은 걸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가 저는 사실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아본 거니까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중고나라에서 요 아이폰 6의 중고 거래 시세가 좀 저렴한 순으로 따지면은 약 한 5만원 선이면은 아이폰 6는 살 수 있습니다. 5만 6만원. 박스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 아이폰 본체만 있으면 되죠. 액정 뭐 사실은 금종 갔어도 운행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사는 요 아이폰 6S는 9만원에 샀습니다. 아이폰 6S는 제가 사다 보니까 용량이 뭐 16기가 있고 32기가 있고 64기가 있고 128기가 뭐 그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64기가를 샀어요. 16기가나 32기가는 좀 용량이 작아서 좀 패스를 했고요. 128기가 솔직히 비싸고,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저는 차량에 쓰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64기가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번에 차량에 요 데이터 쉐어링 통해서 아이폰 6S 한 대 장만하셔가지고 음악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아이폰 카플레이의 최신 기술입니다. 현재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요 아이폰 6S를 한 대씩 장만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스크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보기 편하죠. 요건 내비게이션 화면, 여기는 경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차로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1, 2, 3차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요게 나와요. 나오지만 이렇게 뭔가 가려지는 기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내비게이션 화면 따로, 음악 따로, 그리고 경로 방향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